네, 안녕하세요. 2017년도 1회 우리 졸업학력 검정고시 초등학교 우리 도덕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렇죠. 우리 또 답을 맞춰 보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쨌든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0문제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를 할 건데 또 중간중간에 답도 말씀드리지만 또 어느 부분이 어땠었다, 또 오답은 어떻다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어떤 목적이든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부분들에 대해서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게 될 때 이번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됐었는지에 대해서 출제 경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텐데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우리가 2017년도 1회차 같은 경우는 개인생활, 그 다음에 가정과 이웃 학교생활, 그 다음에 사회생활, 국가와 민족 이렇게 4파트로 출제가 됐음을 여러분들께서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30%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바로 가정, 이웃, 학교생활과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좀 많이 다뤄졌었는데 이번은 좀 특히 나를 좀 제외한, 나에 대해서는 좀 기본으로 깔고 간다라고 좀 보고 나를 제외한 가정이라든가 이웃, 그 다음에 사회적인 전반에 대해서 덕목이라든가 뭔가 도덕적인 관점을 묻는 부분을 우리가 시험 문제로 출제되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국가, 민족 같은 부분도 생각보다 좀 많은 부분이 상당수 출제가 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정, 이웃, 학교생활과 사회생활 부분이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좀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40% 정도가 개인생활과 국가 민족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제는 이런 파트별로 출제가 되었고 1번 문제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우리가 아무래도 1번 문제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죠. 좀 보너스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경향에 맞춰서 그쵸? 보너스 문제로 우리가 문제가 나왔음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1번 그림과 관련 있는 덕목에 대해서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해서 물을 때 사실 개인 하나에만 이렇게 국한된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개인하고 좀 사회적인 부분이 합쳐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개인이 왜 그런 행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친구가 물어봅니다. 태우야, 피구 경기 할 때 공이 맞지 않았니?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태우가 고민을 하죠. 공에 맞았는데 사실대로 말할까? 아니면은 맞았는데 안 맞았다고 거짓말할까? 이렇게 태우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공을 맞았는데 막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덕목에 대해서 묻고 있느냐를 여러분들께서 캐치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해서 묻는 문제이긴 하지만 개인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사회적으로 구성원으로 그쵸 살아야 될 때 개인의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묻는 것이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답을 바로 고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검소. 물론 좋은 얘기긴 하지만 검소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었다. 두 번째 정직. 그쵸? 태우가 공을 맞았잖아요. 그쵸? 맞았어요. 맞았는데 친구가 와서 너 태우야 공 맞았니? 이렇게 했는데 맞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맞았다고 그러면 나가라 그럴까봐 피구 경기하는 도중에 그쵸? 맞았다면 나가라고 할까봐 그리고 친구는 물었던 게 이제 맞은지를 봤으니까 그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태우에게 정직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친구가 물어봤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3번 애향. 사랑한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네 번째 효도. 다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소도 뭐 사실 좋은 얘기고 애향도 좋은 얘기고 효도도 좋은 얘기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 피구 경기 중에서 약간 맞은 거 같은데 태우가 나가고 있지 않자 친구가 와서 물어봤죠. 너 맞지 않았니? 이랬더니 그 태우가 속으로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뭘 요구하는 것이었냐? 태우한테 정직함을 요구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1번 문제는 보너스 문제답게 정답도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었죠. 2번 정직이 정답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번 인터넷을 이용할 때 지켜야 될 예절에 대해서 고르는 문제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때 지켜야 될 예절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 1번 불법으로 영화나 음악을 내려받는다. 이것은 그쵸 불법으로 영화나 음악을 내려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저작권 침해에
그쵸? 해당된다. 그래서 사실 불법인 것을 알고 내려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불법인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쵸? 다 그냥 그렇게 다운받는 줄 알고 그쵸? 그렇게 내려받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거나 내가 당장 누군가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쵸?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지적 재산권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침해가 된다는 부분을 좀 아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욕설이라든가 비방을 하지 않고 바른 말을 사용한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게 직접 되고 만나는 것도 있지만 인터넷 안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인터넷 안에서 만나던, 그러니까 그 사이버상에서 만나던 아니면 실제로 만나던 사실 예절의 기본은 다 똑같다라고 보셔야 되죠. 내가 실제로 사람 만날 때는 되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죠? 웃으면서 대하는데 직접 만나면 저기 인터넷에서 만나면 욕하고 막 비방하고 나 이상해 막 이러면서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될 예절에서는 정답이 2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3번 사실이 아닌 정보지만 재미삼아 올려본다.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그렇죠? 그냥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약간 이런 케이스입니다. 나는 재미있을 수 있어서 그냥 올렸는데 누군가는 그거에 대해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것이고 게임을 할 때 내가 질 것 같으면 그냥 퇴장한다. 아우 이거 너무 비겁하다. 그쵸? 너무 비겁해. 내가 질 것 같으면 퇴장한다. 그럼 내가 이길 것 같을 때 그쵸? 상대방이 퇴장하면 기분 어떻겠어요? 안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옳은 행동이 아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좀 헷갈린다라고 하면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생각하면 돼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3번 다음 중 다문화적인 태도로 바람직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문화적인 태도로 바람직한 거. 다문화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문화가 다양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문화가 다양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직한 것을 한번 골라보실 텐데 1번 피부색이 다른 친구를 멀리한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피부색이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황인종이라고 하는데 유독 또 흰 친구도 있고 또 유독 저처럼 까만, 그렇죠? 화면 안에서는 제가 까만지 안 보이겠지만 좀 저는 피부색이 까만 편인데 까만 사람들도 있죠. 피부색이 다른 친구를 멀리한다?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두 번째, 다른 나라 사람은 선입견을 가지고 대한다. 뭐 어떤 선입견?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외국에 놀러 가거나 혹은 내가 뭐 엄마 아빠 따라서 그렇죠? 이민을 가게 됐을 경우에 내가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날 보면 선입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문화가 다른 외국인 친구를 이상하게 쳐다본다? 왜? 그쵸?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지금 현재 다문화 사회죠. 그쵸? 우리 주변에서 다문화 친구들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송이란다. 그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 네 번째.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방식을 서로 존중해야 된다. 그쵸? 우리는 뭐 피부색, 성별 이런 거 다 관련 없이 다양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나 스스로도 그쵸? 우리 가족 안에서도 다 성격 다 다르죠. 그쵸? 그런데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다양한 생활 방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서로 존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문화적 태도로 바람직한 것을 고른다라고 하면은 3번에 4번이 정답이다라는 부분 아실 수 있겠습니다. 4번. 가에 들어갈 질문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가게 될 질문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합니까? 샴푸와 세제의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합니까? 3번, 쓰레기를 분류해서 배출하고 있습니까? 요거는 뭐에 대한 것이에요? 질문을 딱 보면 아시겠지만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은 일회용품. 그렇죠? 샴푸와 세제, 그 다음에 쓰레기를 분리하고 배출하고 있냐라는 것은 바로 환경에 대한 것을 묻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건강지수, 건강하고는 좀 관련이 좀 멀다. 2번, 하루 독서량, 이건 완전히 관련이 없죠. 그렇죠? 3번, 친환경 태도, 그렇죠? 내가 환경에 대해서 뭔가 친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바로 3번을 묻는 문제였었고 4번, 인터넷 중독 지수.
인터넷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얘기는 어디도 나와 있지가 않다. 이기 때문에 4번의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5번. 그림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약자 사흑에 일반 사람들이 앉아 있고, 그렇죠? 우리 노인이 다른 곳에 이렇게 쭈그려서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세상을 보기 전에 주위를 먼저 보십시오. 그림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노인 공경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내용이 노인 공경이지 뭐 노인이 있지만 내 자리는 내가 지킨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골라볼 텐데 1번 환경보호를 실천하자. 환경보호랑 관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자. 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관련이 없겠죠. 3번 난치병 치료를 위한 모금 활동을 하자. 난치병에 대한 얘기는 어디도 나와 있지가 않다. 4번 버스나 지하철에서 우더른에게 자리를 양보하자. 그쵸? 왜냐하면 지금 그래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 노인보다는 건강한 사람들이죠. 자세히 봤을 때 혹시 다친 사람이 있나? 임산부가 있나?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랬을 경우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우더른에게 자리를 양보하자. 그렇죠? 이게 전형적으로 그렇죠? 주변을 먼저 돌아보라 이런 얘기에 해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6번.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죠.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일에 대해서 느끼는 기분이라든가 마음의 움직임, 어떤 대상이라든가 일에 대해서 느끼는 기분이나 마음의 움직임을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기쁨, 즐거움, 화남, 두려움, 부러움, 부끄러움, 불안함 등으로 나타난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감정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성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보다는 감정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감정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이성, 감정이 배제된 그쵸 사물의 성질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태도를 말하고 규칙, 어떤 걸 했을 때 뭔가 룰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 법규, 역시나 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우리가 감정인 1번이 정답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7번.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어요. 그쵸?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절제에 대한 문제는 제가 나올 거라고 중간에도 몇 번씩 말씀드렸었는데 절제하는 생활을 실천한 모습에 대해서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충동적으로 샀다. 이것은 절제하는 행동하고는 조금 관련이 먼 행동인 거죠. 충동적으로 샀다라고 했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나태한 거나 아니면 좀 풀어진 느낌인 것이죠. 두 번째, 배가 부른데도 음식을 더 먹어서 배탈이 났다. 우리 한 번씩 이런 경험 있잖아요. 그쵸? 배가 되게 불러요. 근데 음식이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쵸? 그럴 경우에는 좀 음식 더 먹다가 배 아팠던 적 저만 있어요? 한 번씩 다 있죠. 그쵸? 세 번째, 게임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참고 공부를 했다. 게임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참고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올바르다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우리가 너무 공부에 또 목매고 있는 것 같아 좀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죠. 뭔가를 내가 하고 싶은 행위가 있었어요. 그렇죠. 노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참고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천한 모습은 바로 3번. 4번. 친구의 작은 실수에도 큰 소리로 화를 냈다. 그렇죠. 바꿔 생각해보면 되죠. 친구가 내 작은 실수에 막 화를 내면서 분노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7번의 정답은 3번이다. 그렇죠? 8번. 다음이 설명하는 것을 고를 거야. 다음이 설명하는 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 두 번째, 개인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누리집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렇죠? 그랬을 때 보세요. 나를 나타낼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학년 검정고시니까 물론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우리가 개인의 전화번호, 휴대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 주민등록번호, 그렇죠? 우리 고등학생 돼야지, 그렇죠?
17세인가요? 뭐 그때 돼야지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증을 갖긴 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주민등록번호라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고유하게. 주민등록번호가 겹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 겹치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고예요, 사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비밀번호라든가 아이디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가 가입 같은 거 회원 가입하거나 이럴 때 아이디 겹치면 가입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냐? 개인의 고유한 식별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바로 그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 개인정보. 2번 전자사전. 3번 교통정보. 4번 사이버폭력. 다들 관련이 없는데 이것은 개인에 대한 정보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8번의 정답은 1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9번. 다음 가로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가로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절한 말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 텐데 가로는 다른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대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죠? 평등하고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차별 있게, 차등 있게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가로란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렇죠? 누구한테 넌 예쁘니까 2번, 넌 잘생겼으니까 3번, 넌 못났으니까 1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에게 똑같이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건 뭐에 관련된 거냐? 우린 보통 이런 얘기를 공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저거 불공정해, 불공평해 뭐 이렇게 얘기 보통 하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뭐였냐? 전형적으로 공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번 공정. 처음부터 답이 나와버렸어. 공정. 2번 근검. 그쵸? 3번 선입견. 4번 녹색 선홍장. 그쵸? 뭐 이거만 빼고 다 좋은 얘기긴 한데 지금 이것은 바로 전형적으로 공정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 공정하고 공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공평해, 저거는 불공정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하고 동등한 기회를 준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단연 1번 공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생각보다 우리가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용어적인 부분을 정리를 안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용어 때문에 틀릴 수도 있었죠. 10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제5회 학급 어린이 회의. 2017년 0월 0일. 생활 목표는 기억이라고 하죠. 실천 사항을 한번 보시면 학급의 1인 1역을 열심히 하자. 2번째, 내 책상과 사물함 정리를 잘하자. 3번째, 모둠에서 맡겨진 역할을 열심히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르는 것인데 이거는 바로 스스로 개개인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강조하는 내용들으로서 생활 목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올 때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책임질 수 있는 실천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1번 생명 존중을 실천하자. 생명에 대한 부분은 어디도 나와 있지 않다. 그렇죠? 2번 절약하는 생활을 하자. 절약하는 것과 이것과도 역시 관련도가 낮고 효도하는 생활하자. 효도에 관련된 얘기도 어디도 나와 있지가 않다라는 부분. 4번에 책임을 다하는 생활을 하자. 그렇죠? 제가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바로 실천사항 자체가 책임을 지려고 할 때 스스로 어떻게 책임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냐에 대한 실천사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목표는 바로 4번 책임을 다하는 생활을 하자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었죠. 11번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은 1번 친구를 때리거나 따돌린다. 그쵸? 그게 사실 법과 규칙하고 상관없이 친구를 때리거나 따돌리는 것은 사실 제대로 된 친구라고는 할 수 없겠죠. 이건 정말 잘못된 행위고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2번째 준영. 공원에서 나뭇가지를 꺾는다. 왜? 도대체 왜 나뭇가지를 왜 꺾을까요? 그쵸?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나무도 생명인데. 그리고 자기 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그쵸? 3번 덕이.
차를 탈 때 안전띠를 착용한다. 그렇죠? 정답이 나왔죠. 4번 다영. 빨간불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다. 이러다 죽죠. 그쵸? 잔인하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차를 탈 때 안전띠를 착용하는 부분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같이 차 타고 가다 보면 그쵸? 거의 다 당연히 매시죠. 안 매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안전띠 안 매면 차에서 삐용삐용 소리 나게 삐용삐용이진 아니라 띠띠띠띠 막 이런 소리 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막 시끄러워서라도 막 안전띠 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그렇게 안전띠를 생활화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쵸? 그런 부분들 아마 여기서 한 40대 이상 어른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쵸? 안전띠 지금도 습관 안 되셔가지고 귀찮으신 분들도 있고 답답하셔가지고 그쵸? 그렇지만 그게 생명을 지켜주는 거고 또 그런 행위를 우리 아이들이 또 뭐라고 하죠? 닮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주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강조되는 부분은 뒷자리도 안전띠를 매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뒷자리 안전띠를 매게 되는 퍼센테이지가 90%가 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뒷자리도 사실 실질적으로 안전띠를 생활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자가 여기 앉았어요. 그쵸? 근데 운전자 안전띠 했어요. 앞에 앉는 사람도 안전띠를 했어요. 근데 뒷자리에 앉는 사람이 안전띠를 안 했다. 차량이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몰라요. 안전띠는 만약에 사고 났을 경우에 내 생명을 지켜주기 위함인 거죠. 그랬을 경우에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손상을 입어서 사망하게 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냐? 만약에 어디서도 부딪혔을 때 이 사람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머리끼리 부딪혀가지고 사망하는 사고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도 안전띠를 반드시 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모르셔서 지금까지 안 매셨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가지고 안전띠를 꼭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우리가 3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구호단체, 단체는 국제의료구호단체. 두 번째, 1999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그리고 전쟁, 기아,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단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국제의료구호단체라고 했습니다. 바로 전형적으로 그 의사회에 대한 설명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199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국경없는 의사회에서 수상하였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바로 국경없는 의사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환경 보호를 하기 위한 단체고 국제통화기금은 아시겠지만 IMF죠. 그리고 국제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는 그린피스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12번의 정답은 국경 없는 의사회인 3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3번이었죠. 그렇죠? 13번. 참된 아름다운 삶을 실천하는 행동이 아닌 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아름다움에 대해서 강조를 너무 많이 했었어요.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문제가 반드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면적인 아름다움이다. 기억하시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된 아름다운 삶을 실천하는 행동이 아닌 것을 고르려고 할 때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것을 고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정답인 것인데 1번 약한 친구 괴롭히기 우선 아니에요. 그렇죠? 정답이 나와버렸고 두 번째, 불우이웃 돕기 성금 내기. 내면적인 아름다움 맞죠? 그쵸? 교내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누구도 뭐 하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면적인 아름다움. 다친 친구의 가방을 들어주기. 뭐 안 들어줘도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들어준다는 것은 참되고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갖췄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1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14번. 기억에 들어갈 말을 고르는 거죠. 기억 선언문. 나는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약속합니다. 1번. 가정에서 나는 동생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2번. 학교에서 나는 친구들 놀리거나 욕설하지 않겠습니다. 3번.
사회에서 나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편견을 갖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쵸? 동생을 무시하지 않겠다. 동생의 권리, 인간된 권리를 무시하지 않겠고 친구들을 놀리거나 욕설하지 않겠다. 친구들도 당연히 사람이죠. 인간으로서 권리를 가졌는데 무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3번 사회에서 나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편견을 갖지 않겠다. 인권 선언문에 나와 있듯이 그쵸? 인종, 성별, 그쵸? 여러 가지 것들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그쵸? 받아야 될 권리를 우리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전형적으로 인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그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맞춰서 좀 각색해서 문제가 나온 것이죠. 1번 평화통일, 2번 환경운동, 3번 인권 존중, 그쵸? 4번 극기 훈련이라고 했을 때 뭐 다 좋은 얘기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4번의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죠. 그쵸? 15번 공익을 실천한 행동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업, 놀이시설 함부로 사용하기. 이거 아니죠. 내게 아니죠. 공익.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사용한다라는 건 내 것도 아닌데 그쵸?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쓰레기 분리배출하지 않기. 남들 다 하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쵸? 디귿 학교 환경보호 캠페인에 참여하기. 함께 사용하는 물건 소중히 다루기. 그렇기 때문에 디귿하고 리을이 들어간 것은 정답이 바로 4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내 것 아니고 정말 사회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태도를 보기에서 고른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디귿과 리을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6번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1번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말하는 거. 해결할 수 있겠죠. 그쵸? 나와 다른 주장은 무조건 반대하기. 이런 게 제일 웃겨요. 그쵸? 문제 풀다가 웃으신 분들 혹시 없으세요? 나랑 다르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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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번 대화를 통해서 최선의 해결 방안 찾기. 4번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존중하기. 나머지 것들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들인데 2번 나와 다른 주장은 무조건 반대하기. 이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17번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모습이 아닌 거. 우리가 통일 한국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걸 고르는 건데 1번 남북한 모두가 주인이다. 그렇죠. 맞는 얘기죠. 남한만의 땅도 아니고 북한만의 땅도 아니죠. 우리 모두의 땅이죠. 2번 남북한이 더불어서 잘 산다. 더불어 잘 살아야 되죠. 그렇죠? 3번 이산 가족이 만나서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지금 헤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슬프다라는 것이고 4번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한다. 이것은 바람직한 통일의 한국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7번의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8번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덕목은 잠시만 돌아봐 주세요. 학급 문고를 가지런히 정리하는 시간 15초. 학급을 위해 칠판을 깨끗이 닦는 시간 20초. 학급 친구들을 위해서 우유를 나눠주는 시간 25초. 우리 학급을 아름답게 하는 시간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캠페인이죠.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걸 우리 정답으로 한번 골라보실 텐데 1번 편견. 그렇죠? 편견을 가졌다고 하면 이런 행동을 하기가 어렵고 2번째 배려. 그렇죠?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인데 내가 굳이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학급을 위해서 배려하는 행동과 그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18번은 2번이고 3번 교만. 교만은 이거랑 완전 반대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4번 통일. 통일하고는 관련이 아예 없기 때문에 18번의 정답은 2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9번 자긍심을 갖춘 모습이 아닌 걸 고를 거예요. 자긍심을 자랑스러워하고 긍지 있게 그렇죠? 생각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갖춘 모습이 아닌 거를 정답으로 고른다라고 하면 1번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2번 자신을 긍정으로 바라본다. 3번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 4번 자신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긍심을 갖춘 모습을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많다고 볼 수 있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갖춘 모습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19번의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20번 마지막인데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성인은 중국에서 태어났다. 인의 실천을 가르쳤다. 인에 대해서는 아주 전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공자죠. 그렇죠? 우리가 중국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공자랑 맹자 중에 헷갈릴 수 있어요. 물론 순자도 있고 노자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고 강조하는 사람은 공자랑 맹자였기 때문에 인의 실천이라고 하면 바로 공자죠. 인은 어질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전형적으로 공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1번 공자, 2번 예수, 3번 플라톤, 4번 석가모니. 그렇죠? 플라톤 같은 경우는 그리스죠. 그렇죠? 예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카톨릭이라든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고 석가모니는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바로 1번 공자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모두 다 풀어봤는데 2017년도 1회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많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라든가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좀 문제 빈도수가 좀 낮은 편이었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관계라든가 그런 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좀 많이 출제를 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덕목적인 부분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소양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히 공부를 했었고 강조드렸던 내용에서 거의 대부분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 아주 어렵지 않고 쉽게 문제를 푸셨을 것이고 문제를 푸시는 것에서 진짜 국한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 공부를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거의 90점 이상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맞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시험 되게 잘 봤네. 남들보다 잘 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 그 공부하는 우리 수업 안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아마 다 점수가 고득점이셨을 거고 생각보다 시험이 그래도 괜찮고 쉽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시험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2017년도 1회차 기출문제풀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